서연은 32살 UX 디자이너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창가 자리.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고 유리창 너머로 빗소리가 타닥타닥 흘러들어옵니다. 노트북 화면엔 반쯤 완성된 포트폴리오. 손끝에 감기는 따뜻한 머그컵. 딱 이 순간 진동이 울립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 카톡방. 이번 주말 모여. 오랜만에 다 같이. 서연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심장은 분명히 아는 이름들인데 손가락이 먼저 알아챕니다. 스르륵. 화면을 내립니다. 알림을 무음으로 바꿉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저 메시지 하나에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은요. 읽기도 전에 피곤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서연은 혼자 묻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냉정해진 건가? 하지만 이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서연의 뇌가 남들보다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가 많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건 그 사람이 인싸여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뇌가 아직 가지치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게 왜 냉정한 게 아니라 생존인지 지금부터 전부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그 감정의 이유를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서연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5살의 서연을 떠올려 보세요. 퇴근 후 이어폰 빼기도 전에 카톡을 확인하고 주말 약속이 없으면 왠지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짜리 회식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소문, 부장님 뒷담화, 어젯밤 예능 이야기. 맞장구 치고 웃어주고 또 연락했습니다. 그 시절 가장 자주 보던 친구 지민. 처음 만난 건 신입교육 첫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어색한 침묵 속에 지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여기 근처 숨은 맛집 알거든요. 그날 둘은 1시간 넘게 골목을 헤매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깔깔 웃었습니다. 서연에게 지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민에게서 연락이 오면 서연은 잠깐 멈춥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예전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텐데. 이 망설임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뇌과학이 설명해 줍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시냅스 가지치기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신경 연결을 무한정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면서 쓸모없는 연결을 끊어냅니다. 자주 쓰는 회로는 더 두껍게 만들고 안 쓰는 회로는 잘라버립니다. 효율을 위해 스스로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치기는 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적 밀도입니다. 학력이나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식의 해상도가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의 서연은 회사 뒷담화에 같이 웃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서연은 그 시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2시간짜리 회식이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같은 2시간이 아무 통찰도 없이 흘러가는 게 물리적으로 답답합니다. 지적 밀도가 높아진 사람은 대화에서 정보와 통찰을 찾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문 사람은 감정과 소문을 찾습니다. 이 둘이 같은 식탁에 앉으면 한쪽은 배가 고프고 한쪽은 배가 부릅니다. 2016년 영국 진화심리학 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사이칼러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성인 1만 5천 명을 추적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하나 예외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적 밀도가 높은 그룹.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충전기였던 관계가 이 그룹에겐 방전기였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합니다. 인류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떨어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무리에 속해야 안전하다는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프로그램대로 작동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안심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적 밀도가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수만 년 된 본능적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생존 코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뇌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맞지 않는 대화를 할 때 뇌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맞지 않는 주파수를 억지로 수신할 때 뇌에 과부하를 걸어놓습니다. 점심 식사 한 번 했을 뿐인데 2시간을 달린 것처럼 머리가 무거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밀도가 맞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옥시토시나크서토선이 분비됩니다. 연결 호르몬, 신뢰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대화 한 번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그게 옥시토신의 작용입니다. 서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오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새로 산 차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기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처음엔 웃어줬습니다. 두 번째도 웃어줬습니다. 세 번째 그 자리에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객이 필요한 겁니다. 서연은 친구가 아니라 박수를 쳐주는 객석이었던 겁니다. 또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야, 그때 기억나? 로 시작하는 사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추억이니까요. 그런데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우리 그때 말고는 할 얘기 없나? 이건 서연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동기화됐던 시절이 그때가 전부라는 뜻입니다. 서연은 계속 업데이트됐고 그 사람은 같은 버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유형. 만날 때마다 힘들다, 외롭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위로해줍니다. 조언도 해줍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흡혈 이모셔널 VAMPIRISM이라고 부릅니다. 만남 뒤에 유독 녹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체력이 빠진 게 아닙니다. 감정이 수혈당한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은 택시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 안은 조용하고 서연의 귓속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웅웅거립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돈이면 나 혼자 뭘 했을까? 그 질문이 조용히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솔직하게 계산해봤습니다. 4시간 이동. 좋아하지도 않는 술. 재미없는 이야기에 억지 웃음. 돈까지. 그 에너지를 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데 썼다면 지금 어디에 와 있었을까? 여기서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매몰 비용 오류성크 카스트 펠러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 맛없는 음식을 돈이 아까워서 다 먹는 것. 그런데 이 심리적 함정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10년을 알고 지냈다는 사실 하나가 지금 현재 아무 의미 없는 관계를 계속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오래된 사람 중에서 만약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다면 과연 연락처를 저장하고 싶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오래된 이름이 탈락합니다. 당신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마침내 관계의 원가를 계산할 줄 알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짜 힘들었던 순간 그 사람에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돌아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당신의 고통을 듣기도 전에 채널을 자기 쪽으로 돌려버리는 사람. 그 순간 당신은 위로를 요청한 사람에서 남의 불평을 들어주는 관객으로 전환됩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전화하기 전보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얼굴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건 양쪽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가 더 크게 자라려면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하듯 업그레이드된 뇌는 더 밀도 높은 자극을 요구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빨아올릴 수 있는 수분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를 100갈래로 뻗으면 어떤 뿌리도 충분한 수분을 받지 못합니다. 거목이 되는 나무는 다릅니다. 불필요한 뿌리를 스스로 죽입니다. 남은 뿌리 몇 개의 모든 양분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하늘 끝까지 뻗을 수 있는 겁니다. 100개의 뿌리에 한 방울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5개의 뿌리에 20방울씩 쏟는 겁니다. 총량은 같지만 관계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남은 사람을 아끼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 결과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 우리 이제 그만 보자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세련된 방법은 정원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기간 동안 상대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답은 하되 에너지를 60%만 쓰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근황부터 감정 상태까지 길게 풀어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답하십시오. 잘 지내지? 너는? 딱 그만큼만. 상대의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거기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진짜 당신이 궁금한 사람은 다시 물어옵니다. 당신의 관객이었던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거나 답이 끊깁니다. 당신이 물을 멈췄는데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물이 끊기자마자 시드는 사람. 그건 처음부터 기생덩굴이었던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 5개를 깊게 유지하는 사람이 넓은 관계 50개를 얕게 유지하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34%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80년 추적. 숫자가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고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못 쓰면 오히려 당신이 그 유형이 됩니다. 지적 밀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을 덜 주는 것이지 독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활용 방식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이 내가 얻는 것뿐인 경우. 모든 관계를 정보와 통찰의 도구로만 보기 시작하면 당신이 가장 위험한 유형이 됩니다. 관계는 효율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리를 갑작스럽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 연락을 줄이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차단하거나 냉담해지는 건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처를 내는 겁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과 혼동하는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은 뇌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를 차단하는 방어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고 수명을 평균 15년 단축시킵니다. 진짜 고지능적인 관계 정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더 따뜻한 소수를 위해 넓은 곳에 에너지를 거두는 겁니다. 다시 토요일 오후의 카페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타닥타닥. 커피는 식어 있고 노트북 화면엔 이제 새로운 작업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의 알림은 아직도 무음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이 아닙니다. 담담함입니다. 철새는 떠날 때 울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가 불편해진 건 당신의 인성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더 정교한 계절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석 달쯤 지나면 이상하게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머무는 공간이 바뀝니다. 읽는 책이 바뀌고 가는 장소가 바뀌고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같은 해상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러져 들어옵니다. 당신이 만든 빈자리에 같은 밀도의 사람이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밤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가장 오래된 이름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당신이 새로운 계절로 이륙하는 첫 번째 날갯짓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세 유형 중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랑형입니까? 과거 회상형입니까? 감정 흡혈형입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댓글창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과학이 밝힌 진짜 친밀감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조용히 보내주십시오.